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노인시대 노후 코디네이터 김선영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한때는 가족이 되었단 사실만으로도 벅차고 따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서먹해지고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곤 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이런 상황도 겪어보셨나요?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에 한마디 했는데 되려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괜히 분위기만 더 어색해졌던 적, 혹은 아무 말 안 하고 참았는데 그게 오히려 서운했다고 돌아오는 경우, 말을 해도 상처, 말을 안 해도 오해.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며느리와의 갈등, 정말 대화로 풀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세 분의 실제 사례를 함께 들어보며 풀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고민에도 분명히 답이 있을 겁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그 시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세대가 다르죠. 우리는 가족은 희생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살아왔고 요즘 세대는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에 익숙합니다.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반찬이 많고 식구가 모여야 식사 같다고 느끼지만 요즘 며느리는 간편식이나 혼밥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대치도 다릅니다. 우리는 명절이면 당연히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은 왜 며느리만 도와야 하죠? 라고 묻습니다. 이 차이들이 처음엔 그냥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화가 없으면 갈등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래? 가 아니라 아,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부드러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상대를 고치려는 순간 커지고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그 다름을 받아들이며 대화를 시작한 세 분의 이야기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 박정숙입니다. 세 아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냈고 큰아들은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됐네요.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오긴 오는데 인사만 하고 나면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요즘 애들은 저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설거지 하나 도와주는 기색도 없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걸 보니 자꾸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예의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속으로만 100번 넘게 되뇌었어요. 말을 꺼내볼까 하다가도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어쩌나, 꼰대 소리 들으면 어쩌나, 그게 무서워서 그냥 참았죠. 그러다 그날 추석 아침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그릇을 보는데 갑자기 참았던 말이 확 튀어나왔어요. 도와줄 마음도 없니?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툭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아들은 며칠 뒤 전화해서 그러더군요. 엄마, 아내가 상처 많이 받았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다고. 참 이상하죠. 나는 몇 년간 꾹 참고 또 참고 겨우 한마디 한 건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이야.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서운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아니면 서로가 너무 달라서 그런 걸까요? 박정숙님의 감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우세요. 오랜 시간 동안 명절을 준비하고 가족을 위해 애써 오신 분이니까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명절이라는 문화 자체가 부담스럽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내가 기대하는 바를 부드럽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 그게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힘이 좀 드는데 옆에서 같이 도와줄래요? 이렇게 말을 건네면 며느리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마음을 맞추는 건 쉽지 않지만 작은 대화 하나가 상처를 공감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인 조말숙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 참 마음처럼 안 되더군요. 손자가 5살쯤 됐을 때였어요. 자꾸 밥을 남기고 편식이 심하길래 며느리에게 슬쩍 얘기했죠. 아이고, 우리 땐 남기면 벌 받았어. 애들 버릇은 어릴 때부터 잡아야 돼. 그런데 며느리가 웃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 말이 방해가 됐구나. 내가 참견한 건가? 그 뒤로는 뭐든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이 교육이든 생활 방식이든 내가 뭘 얘기해도 다 옛날 얘기로 치부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아이 셋 키우고 온갖 고생 다 해본 사람인데 그 경험들이 아무 쓸모없는 소리처럼 느껴질 땐 참 서글퍼요. 어느 날은 손자가 TV만 보고 있어서 걱정돼. 책 좀 읽히면 안 되겠니? 라고 조심스레 말했는데 그때도 며느리가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키워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며느리와 나 서로 악의는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이 벽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저 딱 한 번만이라도 어머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말숙님,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그 한마디,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그 말이 꼭 어머님은 틀렸어요.처럼 들리셨을 거예요. 사실 조말숙님 말씀처럼 아이 셋 키워내신 그 세월은 그 자체로 자격이자 경험입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 세대는 공감보다는 정보를 더 신뢰하곤 해요. 감정보다는 논리를 먼저 꺼내죠. 그러다 보니 조말숙님의 말씀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말의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요. 경험을 강요가 아닌 제안처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배우려는 태도를 한번 보여보세요. 요즘은 어떻게 해? 그건 왜 그런 거니? 이렇게 묻는 한마디가 며느리 입장에선 벽이 아니라 다리로 느껴질 거예요. 서로 배운다는 마음, 그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말숙님, 기억하세요. 조용히 계시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조말숙님의 말엔 세월이 담긴 지혜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단지 그 지혜를 전하는 방식만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 그게 우리 세대의 지혜로운 지점입니다. 다음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최명희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의 바르고 깍듯한 건 분명한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늘 공손하긴 하죠. 네,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말씀처럼요.
말은 공손한데 이상하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어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앉아만 있어요. 제가 어디 아픈 데 없니? 하고 말을 건네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라는 말만 돌아와요. 그 다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입을 다물게 되고요.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며느리가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닐까?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올 땐 이제 딸 같은 사람 하나 생기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함께 김장도 하고 시장도 보고 사는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어쩌다 마주치면 늘 딱딱한 인사, 말은 예쁘게 하는데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뭔가를 원하고 저만 서운해하고 저만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속상한 건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번 다투기라도 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싸움도 없고 감정도 드러나지 않으니 이 관계가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은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싶고 그냥 며느리한텐 제가 남편의 엄마일 뿐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는 없는 걸까요? 최명희님의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예의는 있는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대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말로 다 못하죠. 사실 젊은 세대의 예의는 거리두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정중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 감정을 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막을 치는 거죠. 하지만 어르신이 느끼신 그 거리감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진심이 오가지 않는 관계는 결국 멀어지게 되니까요. 저는 어르신께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에게 먼저 나도 좀 서운했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털어놓아 보세요. 나는 너와 가족처럼 가까워지고 싶었다는 마음을 담담하게 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거리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거리도 점점 좁혀질 수 있어요. 정중한 말 뒤에 숨은 며느리의 불안도 이해해 주시고 그 불안 속에서도 다가가려는 어르신의 용기가 이 관계를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화의 문을 여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을 말하기.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바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운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무심코 이렇게 말하죠. 정말 서운했어.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구니? 너무 속상하더라. 그런데요, 이렇게 감정을 먼저 꺼내면 상대방은 그 감정을 공감하기보다는 방어하게 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지?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감정이 아닌 사실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그날 도와주지도 않고 앉아만 있어서 너무 실망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날 명절 음식 준비할 때 혼자 주방에서 조금 벅찼어.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비난을 느끼지 않고 당신의 상황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을 전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감정은 항상 사실이라는 다리 위에 올려서 전달해야 상대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운했어. 보다는 그날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나한텐 좀 속상했어.
화났어. 보다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나도 지치고 힘들어졌어. 이렇게 사실을 기반으로 감정을 덧붙이는 방식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지키는 태도이고 상대와 다시 연결되기 위한 다리입니다. 이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상대도 서서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의 온도가 바뀌면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좁아집니다. 질문 대신 공감으로 접근하기.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왜 그랬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그때 왜 안 도와줬어?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이유를 묻는 듯 보이지만 상대방에겐 마치 추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질문이 의심, 비난으로 느껴져 상대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질문보다 먼저 공감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왜 명절에 늦게 왔어? 라고 묻기보다는 오느라 힘들었지? 연휴라 차 많이 막혔지? 이렇게 말해보세요. 왜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해? 라는 말보다 육아가 많이 힘들지? 요즘 너무 바쁘겠더라. 이런 말이 먼저 나가야 상대는 마음을 열고 본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황을 바꾸진 못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질문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도구라면 공감은 그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열쇠예요. 또한 공감은 무조건 맞장구치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겠네. 이런 짧은 말도 큰 위로가 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먼저 공감하면 그녀도 당신의 입장을 들으려는 여유가 생깁니다. 공감은 타이밍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하고 따지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랬구나 하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부터 바꿔줍니다. 자존심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지는 것 같아 속이 상하기도 하죠. 내가 시어머니인데 그래도 나보다 인생을 덜 산 애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자존심 정말 지켜야만 할 걸까요? 관계 속에서는 이긴 사람보다 남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말로는 이겼지만 관계는 멀어지고 대화는 끊기고 서로 눈치만 보는 사이가 되었다면 그건 결국 내가 원하는 것도 있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물러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면 나도 기분이 상하지라고 따지기보다 혹시 내가 말이 좀 강했을까? 미안해. 이렇게 말해보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사과하거나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자존심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건 순간의 만족일 수 있지만 관계를 지키는 건 오래 남는 따뜻함입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불편하다면 먼저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내려놓음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선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 발이 관계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사실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갈등에는 시작점이 있듯이 풀어가는 방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름을 향해 비난이 아닌 이해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왜 그래? 대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땐 좀 힘들었지? 이런 말로 대화의 문을 조금씩 열어보는 것. 그렇게 하면 꼭 해결은 아니더라도 상처는 줄어들고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발만 단 한마디만 먼저 바꿔보는 것 어떠세요?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그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The soft melodic acoustic now oppression. The music building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the metal cushion. The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An elderly